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무릎 관절염을 겪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절이라면 보통 추운 겨울을 꼽게 되는데요. 날씨가 추우면 관절과 주변 조직이 경직되고 또 혈관이 수축돼서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에도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과도한 냉방이나 장마철 높은 습도가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와 장마철이 번갈아 오는 요즘철 무릎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무릎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릎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요즘 같은 여름철에도 무릎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여름철에 어떤 영향이 무릎 질환에 미치게 될까요? 네. 요새같이 이렇게 찜통더위가 심한 여름철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평소에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야간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 때문에 밤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이제 더워서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 등을 틀어서 이제 바람을 시원하게 하시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찬바람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무릎 속에 있는 이런 윤활유 역할하는 관절액이 뻣뻣하게 굳게 되고요. 평소에 이렇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통증이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여름에 이제 밤에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수영을 하신다 할지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치시는 경우에 미끄러지는 경우에도 무릎 연골에 손상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무릎 관절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온이 높고 습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시는 분들, 또 선풍기를 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환경이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었군요.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또 비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런 습한 장마철에 무릎 질환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요, 선생님? 네. 어르신분들은 이제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제가 준비된 표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장마 등 비가 오는 날은 맑은 날에 비해서 이 대기의 압력이 낮은 저기압 상태인데요. 대기압이 낮아지면 평소 우리 신체를 압박하는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관절 안쪽 공간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관절 내 조직이 팽창이 일어나고 신경을 자극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비가 오는 날은 기온이 떨어지는데 무릎 주변의 대기 온도가 낮아지면 관절로 오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혈류량이 줄면 염증 유발 물질이 늘어서 통증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평소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비가 오시면 더 통증을 느끼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활동량도 적어지면서 압력이 높아진 관절이 더욱 팽창하고 뻣뻣해지면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시더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기압의 영향으로 관절 내 조직이 팽창하고 또 혈류량도 줄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군요. 이럴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무릎 질환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에서 소리 나시는 증상 때문에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단순하게 소리가 나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이 소리가 나면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 이상이 있는 건데요. 네. 우리 무릎 안에는 보면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 인대나 힘줄들이 연골면에서 볼록한 부위나 이 오목한 볼록 튀어나온 부위를 지나면서 마찰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릎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지속되면 반홀상 연골판 파열이나 퇴행성 관절염, 박리성 골연골염이나 추벽증후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소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는 괜찮겠지만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무릎 질환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러 무릎 질환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반월산 연골판 파열은 어떤 질환인가요? 그 반월산 연골판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릎을 보면 종아리뼈하고 허벅지뼈 사이에 이 충격흡수 역할을 하는 반달 모양의 물렁뼈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무릎 관절을 지탱해주면서 이 뼈와 뼈가 서로 부딪혀 상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 다이어트를 위해서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미끄러운 수영장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가벼운 외상을 입은 후에 근육통이나 타박상인 줄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근육통이나 타박상 보통 3, 4일 후에는 통증이 사라지지만 그 이상 지나도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면 관절에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40대 이후의 중년층은 관절의 노화로 일상적인 활동 중에 조금만 삐끗해도 관절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서 쉽게 찢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0대 이후에는 관절이 노화되면서 조금만 삐끗해도 반월산 연골판이 파열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반월산 연골판이 찢어지면요, 선생님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 이제 무릎이 딱딱거리는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소리가 함께 나면서 무릎이 이제 삐걱대고 뻑뻑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걸음을 그냥 평지를 걸으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되는 증상이 이제 주 증상인데요.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은 이제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파열되거나 찢어지게 되면은 자연 치유나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이제 3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월산 연골판 파열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초기일 경우에 이제 연골 손상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연골판 파열이 1cm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석고나 부목 고정,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개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30분 내로 짧은 시간 동안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 카메라가 달린 이 내시경을 관절 속에 삽입해서 모니터를 제가 보면서 관절 속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은 CT나 MRI 검사보다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진단이 더욱 명확하게 내릴 수 있으면서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짧고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 감염의 위험도 적고요.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술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찢어진 반월상 연골을 잘라내고 다듬어주는 방법과 너무 많이 찢어지게 되면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봉합하는 방법, 또 찢어진 연골 자리에 새로운 연골을 이식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무릎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릎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무릎이 아파서 그래 전화를 했는데요. 네네. 네. 무릎이요. 네. 예. 무릎이 이거 짜마 탁탁 짜는 거, 짜마 푹푹 쑤시는 거고 그래 아팠어요. 네. 그래 정형외과 가서 뭐 사진을 찍더만은 뭐 연골이 좀 무서워서 그러면 연골 주사를 3번을 맞았거든요. 네. 그 3번 맞은데도 그것도 그냥 이래 아프네 얘.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데도 계속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혹시 전화하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70. 아, 네.
76입니다. 예,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데요. 대개는 우리가 이제 무릎 주변이 이제 쑤시고 이제 열감이 있고 택택 쏘고 하는 느낌은 이제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퇴행성 관절염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병원에서 맞으셨던 그런 연골 주사, 3번 맞는 연골 주사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지는 말기 퇴행성 관절염,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시게 되면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뼈가 노출이 되면 이제 무릎이 주저앉고 물이 차고 통증이 생기는데요. 그런 단계가 가기 전까지의 증상이 많이 심하실 경우에는 이런 연골 주사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않고요. 초기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도 계속 증상이 남아있고 아플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검사고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연골이나 반울상 연골판 같은 거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MRI 같은 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그러시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큰 병원이나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뭐 심하진 안 하고 한 번도 그렇고 어쩌면은 이래 걸으면은 다리를 디디면 한 번도 힘이 딱 빠졌어. 한 번도 걸을 때가 있고 예. 그래가 그렇지 심하지는 않은데 웃자마 좀 났고 웃자마는 막 콕콕콕콕 쑤시고 막. 예, 아마 심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봐서는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반월상 연골판은 자꾸 쓰면은 쓸수록 우리 타이어 닳듯이 이제 타이어가 빵꾸 나듯이 많이 소모가 많이 되면 반월상 연골판도 같이 닳게 됩니다. 이게 두께가 얇아지게 되면 이제 그게 찢어지는데요. 이제 찢어졌을 때 방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전화하셨던 그런 증상들이 걸을 때 갑자기 꺾이거나 삐걱하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도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연골 주사만 맞으셔도 좋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머니, 네, 더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한 5년 전에 좀 무릎이 탁탁 싸고 아파서 그 네. 작년에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더만 이때까지 안 아팠거든요. 안 아팠는데 네. 갑자기 좀 무릎이 탁탁탁 싸고 야막 쑤시는 듯이 아프고 그러면 뭐 파스를 붙였다가 꼭 샀다가 병원에 갔어요 또. 예, 5년 전에는 그 정도 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5년이란 기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또 연골이 많이 마모가 되고 소모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연골 주사로 해결이 안 될 정도의 증상이 조금 진행이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 이게- 저희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셔서 좀 정확한 검진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심하게 해서 네.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연골이 다 찢어져 해갖고 연골 절제 수술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러고 나 조금 낫지만은 무릎이 계속 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걷는 운동을 잔디 위에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병원에 가니까 또 심할 때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몇 군데를 갔는데 어느 병원에는 수술을 하라 그고 인공관절 수술하라 그고 네. 어느 병원에는 나이가 또 좀 더 들면은 하라 그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게 맞는 게 그걸 모르겠어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기 관절염, 완전히 무릎이 다 망가져서 연골이 하나도 없고 뼈가 이제 주저앉아서 뼈과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너무 심할 때 하는 게 인공관절이고요. 인공관절은 가능하면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인공관절을 할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명이 한 뭐 20년, 25년 정도. 옛날에는 10년, 15년이었는데요. 지금은 20년, 25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만약에 젊고 그러실 경우에는 요새 이렇게 주사나 약물 치료도 좋은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나의 삶이 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상적인 활동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심할 때 그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인공관절은 뭐 늦게 한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별로
안 좋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인공관절이 나이 들어서 할 경우에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 경우에 마취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마취라는 과정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령일 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나이에 이렇게 충분히 마취를 견딜 수 있는 나이대에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마취 자체가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 하반신 마취 같은 간단한 마취를 통해서도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적절한 게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제가 65거든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인공관절의 적절한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어머니. 그리고 네. 잔디 지금도 잔디 위를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그거는 괜찮습니까? 예, 그 평지나 뭐 꼭 잔디가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인 그런 평지에서는 고바위길이나 경사가 있는 길보다는 평지에서 많이 걷거나 빨리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30분 이내, 1시간 30분 이상 걷지 마시고요. 30분 짧게 걸어 다니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 또 관절인데요. 네. 3년 전에, 네. 여보세요? 3년 네. 전에 버스를 타고 그 앞에도 조금 시끈시끈 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도 뭐, 귀티, 약물 필요도 없고 그냥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내리니까요. 네. 따닥! 내 귀에 따닥, 이 두 개가 따닥 이렇게 들려요. 네네. 그러면서 팍 주저앉아 꼼짝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가 있다가 이제 가정정형외과로 갔어요. 네. 갔는데 뭐 주사를 갖고 이렇게 바늘 찌르더니 안에 무엇이 터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바늘 주사에 이제 피가 묻어 나오면서 입원을 하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방기부술 하고 한 열흘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 계속 약을 다 먹고 이제 집에 갔다 왔다 약을 다 먹었지요. 네네. 한 3개월로 다 먹으니까 그 약이 속이 너무너무 아프고 말골도 붓고 막 그렇더라고. 하나 낫지도 안 하고. 네. 그리고 한 3개월 놓는 게 저희도 안 돼서 그래 어떤 분이 그래 하지 말고 백병원에 부산에 백병원에 가서 그거는 약을 다 먹어도 속이 안 아프다. 백병원으로 가 그래 이래서 백병원으로 갔거든요. 가니까는 그걸로 하더라고요. 저기 뭐 그 사진을 찍어 보더라고. 네. 행성 관절이 뭐 심하다고 사진을 보여주면 밑에 뭐 구멍이 푹 손이 들어갈 정도로 뭐 이렇게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네. 그래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 약을 주는데 지금 딱 3년 넘어갔네. 6월이 3년인데 3년째 약을 먹어도 네. 그때 이제 가까운 병원에 뗄 때부터 그 약을 먹기 훨씬 좋지. 예? 그때부터는 좋았는데 그걸 한 2년쯤은 참 좀 좋더만 이제 3년이 되면서부터 네. 우리 한기 뻐근한기 안 네네. 좋거든요. 약을 계속 먹어도. 네. 그런데 그 약이 한 달에 돈이 5만 원씩이 더 치는데 비싸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그런데 보면 이게 다리가 부어가 있거든요. 무릎이. 네. 무릎이 훨씬 이쪽보다 큰데 왼쪽이 그랬는데. 지금 왼쪽이 다리가 붓고 그렇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또 어머니? 예, 오른쪽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그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네. 약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좀 특정 그 병원이 언급된 점 양해 바랍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게 3년 전에 버스 타다 내리시면서 이렇게 삐걱하신 거는 이제 삐걱하고 바로 딱 뛰드는데 바닥 소리가 났었는데 삐걱은 안 했어요. 네, 바늘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 이 C자 모양의 이 바늘 모양인데요. 이게 뒷부위가 잘 끊어집니다. 이 중간 부위나 앞쪽은 찢어지는데요. 뒤쪽 부위는 끊어지기 때문에 이 연세가 많으시고 퇴행성 관절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바늘상 연골도 약하고 퇴행성 변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뒷부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뒷부위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피가 나는데요. 근데 피가 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제 바늘상 연골판이 뒤에가 끊어지면 이제 봉합을 한다 할지 치료를 하지만 제가 이제 전화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타 병원에서
이제 뭐 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 퇴행성 관절이 너무 심해서 뼈가 주저앉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때 뭐 과거에 다치신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퇴행성 관절이 거의 말기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그 대학병원이나 그런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이 필요할 정도의 얘기를 들으셨을 정도면 우리가 이제 부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무릎 관절이 물이 차고 부을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수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을 드셔서 약을 먹음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면 약을 조금 더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약을 먹어도 계속 붓고 증상이 호전이 없다고 하면 아마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내가 이제 수술을 말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수술 단계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3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될가 보다. 네, 어머니 수술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무릎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반월산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이 방송 중에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관절 자체를 보호하는 연골과 관절의 그 이루는 뼈와 인대 이 두 가지가 점진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흔히들 이제 노년층에서 많이 생기는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연골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얇아지고 조그만한 충격에 의해서 연골이 벗겨지면서 이 연골이 벗겨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뼈가 노출이 됩니다. 네. 뼈가 노출이 되면 이 뼈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논바닥 갈라지듯이 이제 쩍쩍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 뼈가 갈라지면서 주저앉게 되면 그 틈새로 이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수분이 배출이 되는데 염증성 물질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물이 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화 상담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단계가 되면 이미 다 말기 관절염까지 이미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무릎 연골이 탄력을 잃게 되고 거기에 이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이 생겨서 다리가 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관절에 물이 차기 때문에 이제 뻣뻣하고 통증이 생기겠죠. 네.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밤에 주무시기가 힘들고 뻑뻑하고 걸을 때 이제 주저앉는 뭐 그런 느낌도 생기게 되고요. 말기 관절염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 변형이 와서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 튀어나와 있게 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다리가 오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휘면서 변형이 심해지면서 이제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걷게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처럼 이제 연골의 노화는 이제 초기에는 정상 관절을 보이다가요. 이제 30대부터 서서히 진행돼서 40대부터 이제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림처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초기에서 말기로 오른쪽으로 이제 점점 진행될수록 무릎 사이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릎 관절은 몸무게와 비례해서 이제 하중을 받기 때문에 또 여성분에서 특히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게 되면 남성에 비해서 손상을 훨씬 더 많이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또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 무릎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요.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초기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물리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중기나 말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골 주사라고 하는 그런 점액질 성분, 그러니까 무릎에 정상적으로 그런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런 무릎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점액질 성분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연골 주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주사를 맞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또 흔히들 얘기하는 통증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초기에는 뭐 한두 번 맞았을 때는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고 물도 빠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런 통증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오히려 연골 성분을 더 녹여서 네. 퇴행성 관절이 진행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단계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또 물리 치료, 운동 치료로 최대한 퇴행성 관절염을 늦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좀 더 경과가 나빠지면요, 수술적 치료 같은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이제 초기에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중기 정도 됐을 경우에는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관절 내시경 같은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위쪽 그림은 이제 연골 성형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노화로 찢어지고 손상된 연골을 이제 다듬게 되는데요. 대개는 40에서 70도 정도의 고주파 열을 쏘여서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연골이 망가지는 것을 더디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미세천공술이라고 해서 연골 손상 범위가 1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작을 때 주로 시행을 하는데요. 네. 이 손상된 연골 아래의 뼈에 이제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게 되면 그게 출혈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흉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흉터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뼈와 연골이 함께 다시 생성되는 원리로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덮인 조직은 정상적인 연골 조직이 아니고 이 굳은 살 같은 딱지 조직이라 내구성이 약하고 쉽게 다시 벗겨진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연골 성형술과 미세 천공술 같은 관절경 수술로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미세 천공술 같은 그런 관절 내시경 방법도 있지만, 이 연골이 특정 부위에서 손상이 있을 경우에 무릎에서 체중을 덜 받는 부위의 연골을 잘라내서 그 손상된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체중 부하가 되는 관절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무릎 안에서 체중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 부위에서 이 사이즈를 재서 같은 크기의 연골과 뼈를 채취하여 손상된 부위에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연골 손상 부위가 2에서 3제곱센티미터 이하일 때 시행을 하게 되고 연골로 결손부를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여분, 그러니까 준 사람의 희생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고요. 아래쪽 그림은 자가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이라고 하는 치료법인데요. 자신의 정상 연골 조직을 떼어다가 실험실에서 이제 배양을 한 다음에 손상 부위에 다시 이식해서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방법보다 좀 큰 연골 손상 범위가 4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시행을 하는데요. 자신의 연골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에 따른 이제 거부 반응도 없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역시 이 공여부, 그 공여부의 희생이 따르며 세포 채취와 이식 2번의 수술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신경과 혈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손상을 입고 난 뒤에 회복이 쉽지 않은 관절 연골에 우리 몸의 골수나 제대혈, 지방 등에서 추출한 상품화된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손상된 부위에 주입하여 원래의 연골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절개를 통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뼈 표면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절개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 손상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할 구멍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약 한 5mm 안팎의 작은 구멍을 여러 개를 낸 다음에 주사로 그 안에 약을 채워 넣으면 약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연골 조직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서 재생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또 최근에는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라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연골의 구성 성분 중에 이 연골 세포 성장인자라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릎 안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관절 무릎 안의 환경을 개선을 시키면서 염증 작용을 조금 완화시키기 때문에 통증이나 증상의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수술을 하지 않고 무릎 안에 단순하게 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어서 요새 활발하게 많이 이제 시행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이고요. 다만 이거는 유전자 세포 치료이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허가된 의료기관에서만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릎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예. 도와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무릎이요. 네. 좀 안 좋아서 물어보려고, 예. 네네. 혹시 병원은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 때문에요. 네네. 아, 예. 무릎 때문에 다녀온 일은 없습니다. 아, 혹시 어디가 그러면 불편하신가요? 어머니 무릎 중에서. 무릎이 제일 막 이렇게 어떤 데는 무릎이 이래 앉으려고 하면 막 딱 하면서 딱 접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필락 해도 굽히고 이렇게 한쪽 이렇게 드는 시기로 그렇게 네. 갖고 붙잡고 들고 이제 뭐 이래 평지에 걸어가다가 그런 데서도 넘어져가지고 막 얼굴도 갈고 그래요. 선생님 계단도 어떤가? 올라가면은 네네. 계단도 올라가면은 뚝뚝 소리가 나고 집이 2층이니까 요래 아래층에서 뭐 가게에서 이렇게 다닐 때는 괜찮은데 선생님 어떤 증상인가요? 제가요. 네, 일단은 병원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 무릎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은 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화 주신 분의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면 무릎에는 이렇게 물렁뼈라고 하는 거하고 무릎뼈 겉에 연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거기에는 감각 세포가 없기 때문에 별로 아프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증상이 구부렸다 피거나 계단으로 내리거나 그럴 때는 증상이 없는데요. 이제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연골이 벗겨지면서 뼈가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뼈 겉에는 골막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뭐 앉았다 일어나시거나 뭐 계단 오르내릴 때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통증이 생기면서 움직이기가 힘드신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아마 이미 다 그 연골 세포가 다 닳아지면서 뼈가 노출이 되고 그 뼈에 있는 이 신경 세포가 거의 다 벗겨질 정도의 관절염이 진행이 되셔서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 저 관절염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셔서 좀 정확한 검진하고 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예, 그래 이래 그냥 가다가 그래 길에서 넘어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네, 어머니 관절염이 의심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다음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관절염 때문에 또 옷자로 휘어진 다리로 교정하는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치료 방법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다리가 휘는 이유는 이제 퇴행성 관절이 말기에 가게 되면 이제 오다리처럼 뒤뚱뒤뚱 걷게 되면서 이제 다리 가운데가 옷자 모양이 되면서 오다리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런 변형이 될 정도까지 말기 관절염이 오시면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인공관절을 하시기에 나이가 너무 젊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말고 인공관절 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변형 교정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무릎 관절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종아리뼈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듯하게 교정을 해서 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 연골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을 제거하지 않고 본인 자신의 남아있는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시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이 조깅이나 등산처럼 관절염 환자에게 무리라고 알려진 운동도 가능하고, 이 초기에는 목발 보조기 등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감이 있지만 자기 무릎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형교정술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걷기에도 힘들고 무릎에 물이 차고 그런 증상이 되게 되면 이제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관절을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대신에 이 특수 합금과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여서 통증을 줄이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 후에는 관절염으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망가진 조직을 제거하고요. 튼튼한 새 관절을 삽입했기 때문에 관절 운동 기능이 이제 되살아나서 통증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도 늘어났고 오른쪽 사진처럼 인공관절 수술 기법도 발전하여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도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수술 후에 염증이나 그런 합병증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시간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57세밖에 안 됐는데요. 네네. 네, 무릎에 조금 전에 변형교정술이라는 그 오다리에다가 네네. 그 병원에 물이 차고 해가지고요. 네. 병원에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그냥 뭐 좀 전에 교수님 이야기 하셨는 것처럼 뭐 물이 차서 물을 빼고 네. 저기 약을 투입하고 이런 정도로 했는데 네네. 지금은 그 단계가 지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조금 전에 교정술이라고 그 사진 나왔는 것처럼 제 다리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수술하는 것도 지금 겁이 나고요. 네. 양쪽 다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또 수술하고 난 이후에 네. 재활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선생님 수술에 대해서랑 수술 후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수술을 하지는 않으신 거죠? 네네.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형교정술이라는 게 이제 모든 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다리라는 거를 이제 변형교정술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인공관절은 평소 한 65세, 70세부터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재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형교정술을 하는 이유는 안쪽, 그러니까 오다리가 되게 되면 이 무릎에 받는 체중의 중심점이 무릎의 내측으로 다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우치는 힘의 균형을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바로 변형교정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성형의 목적으로 일자로 피는 기도 하지만 정형외과적으로는 성형의 목적보다는 이 무릎 내측에서 힘을 많이 받는 무게의 힘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변형교정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교정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쓰시면 그 수술은 이제 성공했다고 의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변형교정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물론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교정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고요. 이제 변형교정 수술을 해서 5년, 10년이시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의 나이가 이제 67세, 그리고 65세가 되시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로 전환해서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변형교정술이라는 게 이제 뼈를 조금 잘라서 휘어 있는 옷자다리를 일자로 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뼈를 치는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목발도 많이 짚으셔야 되고 또 이 뼈를
잘라낸 부위에 뼈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목발을 한 2, 3개월은 짚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1년의 기간이 이제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의 엑스레이나 이제 검사 같은 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변형교정술을 지금 나이에 만약에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하시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그 나이를 조금 더 늦추게 되면은 환자분한테도 삶의 질이나 그런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변형 교정술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병원에 갔는데 좀 전처럼 변형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하려고 마음은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수술 날짜가 잘 안 잡혀져가지고 그러셨군요. 상태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래 지금 현재도 지금 이래 똑바로 주저앉지는 못하거든요. 다리를 펴고 앉아야 되고 지금 그렇거든. 오른쪽이 많이 심합니다. 네네. 네. 근데 저기 수술하고 난 이후가 지금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수술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수술을 선생님 그럼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인공관절보다 변형 교정술이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내 무릎이기 때문에. 내 인대, 무릎, 연골은 그대로 놔두고 다리 축만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만 잘 되면 인공관절보다 훨씬 편하시고요. 다만 이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과 재활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형 교정술을 하시기 전에 환자분의 의지, 그다음에 이제 재활, 수술을 하고 나서 열심히 재활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수술만 제대로 잘 되고 환자분께서 그 기간 동안에 재활치료만 적절히 잘 받으시면 인공관절보다 만족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어머니 수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65세인데 네. 제가 무릎 아픈 지가 한 50대 초반에 그랬거든요. 아팠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다니면서 침도 많이 맞고 또 이 물리치료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네.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참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무릎이 또 많이 아파서 그래 정형외과 가니까 연골 주사로 맞아라 해서 지금 연골 주사로 6개월마다 한 3년째 맞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간에 듣기에는 연골 주사로 1년에 6개월이면 2번씩 아닙니까? 그래 맞으면 안 좋다 이러는데 안 좋습니까? 어떤 거요, 선생님? 네. 이제 뭐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주사라는 게 뭐 많이 맞으면 안 좋으시겠죠. 근데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맞으신 주사가 그냥 순수하게 연골 주사라고 하면 꼭 1년에 2번이 아니더라도요. 두세 달에 한 번씩 맞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뼈주사라고 하는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이 단기간에 뭐 한두 번 맞으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그렇게 여러 번 맞게 되면 그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연골 성분이 오히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더 악화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더라도 본인이 맞으시는 주사가 정확하게 연골 주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 연골 주사가 맞다고 하면 그거는 자주 맞으시는 거는 뭐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 통증이거나 아플 때는 주사 맞으실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연골 주사를 일을 하디에 한 병원에 가서 그걸 이제 계속 지금 한 3년째 맞고 있거든요. 네. 이거 그 사진 찍어본 게 그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네네. 연골 주사로 맞으면 좋아지거든. 그리고 연골 주사 맞고 나면 그 한 6개월까지는 참 좋아요, 다리가. 이 움직이게 걷는 거. 근데 참 좋는데 또 6개월 되면은 네. 다리가 뻣뻣하고 그만 있었는데 보행이 좀 이래 불편하고 이래서 막 파스 같은 것도 붙이고 이러는데 연골 주사 이제 뼈 주사하고 연골 주사하고 틀립니까? 네, 뭐 다릅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넣지 않고 연골에 점액질 성분을 넣어주는 게 연골 주사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나 뭐 그런 마취제 같은 걸 섞어서 무릎에 넣은 게 그 치료가 꼭 나쁘다는 치료는 아닌데요. 많이 맞게 되면 과용을 하면 좋지는 않다는 거고요. 이제 전화 주신 분이 이제 주사를 맞으면 6개월 동안은 안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주사가 도움이 되시는 거거든요. 주사를 맞고 본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그거는 굳이 수술이나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연골 주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치료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꾸준히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나이가 63세고요. 네. 네. 근데 한 5년 전에 네. 병원에 가서 이제 다리가 그전부터 아팠지.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 몸이 그 전체에 인공 관절을 갈기는 않고 부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뭐 방법이 있다고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을 하기로 하고 날로 다 받았는데 무서워서 안 했어요. 네. 이때까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아프진 않아. 네. 안 하는데 이렇게 걸으려면은 뻣뻣하니 그렇고 다리도 약간 조금 틀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릎이 많이 부어요 지금. 네. 부어졌는데 만약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양쪽을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은지 한쪽만 먼저 하고 또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봐서도 무릎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선생님? 네, 그 뭐 부분 인공관절을 5년 전에 이제 권유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58세 때 권유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인공관절 방법에 내측과 외측이 연골이 2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내측, 오다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쪽에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그것만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바깥쪽까지 연골이 많이 닳거나 이제 쓸개골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뼈가 있는데 그 뼈 뒤에도 연골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같이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다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설명을 들으신 것 같긴 한데요. 한쪽을 바꿨다가 더 나이를 드셔서 전체를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쪽만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은 전체를 다 바꾸는 인공관절에 비해서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해놓고 뭐 몇 년 있다가 전체를 바꾸는 수술은 가능은 한데요. 지금 이미 5년 전에 그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한쪽만 바꾸는 수술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고 아까 걸을 때 이제 아프시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관절은 가만히 있을 때 아프지 않습니다. 관절은 쓰는 게 관절이니까요. 걸을 때 아프신 게 관절염이고 가만히 있을 때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이제 허리 질환이나 다른 기타 혈관성 질환하고 관련성이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미 걸을 때 아프실 정도가 되면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걸을 때 아프지는 않은데 약간 불편하신 경우에는 한쪽만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걷기가 어렵고 부어오를 정도의 퇴행성 관절이 많이 지냈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전체를 다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거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나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전체를 아마 다 바꾸는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한꺼번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무릎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이 무릎 질환은요, 박리성 연골염입니다. 조금 생소한 질환인데요,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퇴행성 그 관절염에 의해서 연골이 닳아질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죠.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시면서 많이 쓰니까 연골이 닳아지는 거지만 그 연골이 어떤 외상이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벗겨지게 될 경우가 외상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연골 밑에 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뼈가 괴사가 되면 그 연골 부위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벗겨지면서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그게 떨어져 나가면 퇴행성 관절염일 경우엔 주로 무릎이 딱딱 소리가 나면서 그런 증상이 생기지만 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생길 경우에는
이 눈길 위에서 걷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것은 이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의 일부나 전체가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질환입니다. 이제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외상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이 관절 연골을 지탱해주는 연골 아래쪽 뼈에 미세한 골절이 축적되고 괴사가 일어나고요. 이 과정에서 연골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이제 병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대 미만이나 50대 이상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심한 운동을 오래 하거나 관절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자꾸 자극을 받으면 뼈 연골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 무릎에 작은 충격이 계속 가해져서 무릎 연골 일부나 또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 게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우신데요. 그냥 무시하고 지내시다가 이제 특히 내리막길에서 통증이 이제 심해지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오랜 기간 관절에 이제 부종이나 통증이 지속되면서 움직일 때마다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 무릎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고 무릎 안에 뭐가 떠다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떠다니는 느낌, 뭔가 걸리는 느낌, 또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은 이런 뜨끔한 느낌이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박리성 골관절염의 이제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무릎에 뼈가 끼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까 좀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겠는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그 떨어져 나간 연골 조직 때문에 이제 걷다가 무릎의 특정 부위에 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골 괴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골 괴사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생깁니다.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골이 제자리에 고정이 잘 되어 있으면 그냥 굳어지도록 유도하면서 속구 치료를 하면 되고요. 이제 연골이 많이 떨어져 나가 이제 없거나 이제 결손 부위가 클 경우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이용해서 유리체 제거술, 뼈 조각을 제거하면서 연골 성형술이나 미세 천공술 그런 것들, 연골 이식술 같은 수술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이것 외엔 또 어떤 거 오늘 있을까요? 이제 주로 젊으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추벽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네.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어떤 외상에 의해서 그런 무릎 속에 있는 추벽이 두꺼워지면서 무릎을 자극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MRI인데요. 이 추벽은 태아 때 이제 형성되는 무릎 안에 있는 얇고 부드러운 막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생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조직이지만 우리나라 인구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극심한 운동이나 무게, 압박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추병이 외상을 입어 부어오르면 연골면을 손상시키고요.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끄르륵하는 마찰음과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추벽증후군은 다른 무릎 질환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질환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제 단순한 염자로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이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많은 그 주부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 탓에 단순 염자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상훈 선생님 모시고 무릎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요.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이 이제 지속되고 밤에 잠을 주무시기가 이제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잘 하시고요.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면 무릎 자체의 통증도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일수록 무릎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만은 무릎의 관절에도 큰 부담을 주는데요. 이제 비만일 경우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97%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주로 중장년층에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